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3일에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빠르면 7월 달에 전당대회, 당권은 정청래 그리고 박찬대 두 사람의 대결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몽골 기병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이 패배한 정당 국힘은 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국은 이 노역 덩어리 김문수가 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의 언행과 그의 오른팔 측근 김재원의 요소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41.1%라고 하는 이 40%를 넘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50%를 얻는 것을 막았다. 이따위 이제 해괴한 이런 요설로 결국은 출마를 정당화하고 또 노역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돈으로 대통령 출마 놀이를 즐겼던 김문수는 74세,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당대표를 해서 또 다른 즐거운 노후를 보내겠다라는 야호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내년도 김재원은 아마도 대구시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그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런 야욕 연합, 김문수 김재원의 문제적인 연합, 결국은 김문수의 당권 출마로 갈 것 같고, 그러면 김문수와 한동훈과 김문수의 제2라운드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당원 민심 50대 50 이런 식으로 결국 치러지겠지만, 아니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김문수를 찍었던 바보 책임 당원들, 친윤계의 이런 여러 가지 공작에 넘어갔던 바보 책임 당원들이 대통령 선거 참패에 얼마나 현타를 느끼고 생각을 바꾸느냐. 1년 전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뽑았던 변화와 혁신의 국민적 요구, 이것을 책임당원들이 얼마나 느끼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김문수의 노역 덩어리, 이 버킷리스트에 이용당하는 이런 일은 또 없지 않겠는가? 이 보수가 그래도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정적으로 이 중립지대에서 친윤계도 아니고 친한계도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는 40명 내지 50명의 관망파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지역구별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돈 내는 책임당원. 이 책임당원들이 이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100%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패배 같은 큰 일을 겪으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책임당원들이 현타를 느껴서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우리가 의원이나 위원장들을 잘못 따라가서 벼랑에서 떨어지고 말았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론조사 민심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김문수에 대한 어떤 이 만정이 떨어지는 이 탄핵 반대파들, 그리고 노쇠한 갈라파고스의 늙은 거북들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중도층과 또는 이 합리적 보수의 민심이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이 유리할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최종 이 결정에서 보여줬던 이 친윤계의 장난과 거기에 이용당했던 책임당원들의 이런 어떤 무의식 이런 것들만 없어지면 당원 투표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40명 내지 50명, 45명 안팎의 관망파들의 결정입니다. 그들이 과감하게 친윤을 배척하고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 한동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이 되면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관망파들 중에서는 이제 친윤계의 색깔이 좀 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죠.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소장파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대선 참패 이후에 릴레이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1인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5일에 박수민 원내 대변인, 강남 을이죠.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울먹이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산의 최형두 의원이 또 반성 릴레이에 가담을 했습니다. 친윤 비대위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죠. 계파색은 였지만 자, 그런데 비상계엄 이 해제 요구에 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는지, 물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동참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18명의 동참 의원들 명단, 나름대로 용기를 보여줬던 한동훈의 리더십에 따랐던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듯 하면서 단톡방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에 혼선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반해서 18명의 명단, 부산의 곽규택이죠. 그리고 김상욱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간 울산의 초선, 그리고 김성원 이번에 친한계를 대표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지 모르는 삼선의 경기도 김성원, 김용태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 초선, 김재섭 서울 도봉의 초선이죠. 김형동 의원, 박수민, 이 강남을의 박수민 의원, 그리고 박정아 원주죠. 박정훈, 이 서초인가요? 송파의 박정훈 의원, 서범수, 울산, 신성범, 이 경남이죠. 그리고 우재준, 대구의 초선, 장동혁,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 친윤계 윤석열 옹호로 돌아섰습니다. 탄핵 반대. 자, 정성국은 정연욱 의원, 부산의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주진우 부산의 해운대 출신이죠. 조경태 최다선 육선 부산 한지아 비례대표. 시청자 여러분, 이 초선 의원들 또는 재선 소장파들이 릴레이 단식으로 그치지 말고 박수민 의원은 자신이 쇄신과 재창당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공화당에서 부패 정치인들 몰아내자라고 했던 이 정풍운동파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참패 이후에 야당 민주당에서 대통합신당에서 일어났던 정풍운동, 자, 이런 것들 결국은 실패로들 다들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친윤 떨거지들 구태정치를 청산하는 정풍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로만 반성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